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15분 정도 그 요약을 좀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게 블랙홀이 있으면 불 좀 끌까? 예, 된 것, 된 것. 지난 시간에 이제 블랙홀이 있으면 이렇게 시공간이 휘어져가지고 렌즈 효과 해가지고 그 주변에 별빛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걸 이제 우리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허블 우주 만원경을 찍으면 이렇게 좀 환형태로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4차원의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했고, 요거에서 행형식으로 이제 다시 풀면 이런 식으로 직각좌표계, 그러니까 평평한 우주에 매트릭 텐서가 이렇게 구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구좌표계에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면 구좌표계에서의 매트릭 텐서가 이렇게 구좌표계의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가 이렇게 이제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평평한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에 물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빼끔만 있는 거예요. 빼끔만. 그 다음에 마이켈스 몰리 실험에 의해 가지고 관측자에 대해서 빛의 속도는 안 바뀐다 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등속 질서 운동이다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켈스 몰리 장치에 있는데 수은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마이켈스 몰리 실험에서 관측자에 대해서 빛 속도가 안 바뀐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이런 시간 지형이라든가, 기회 수축, 그 다음에 질량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등가 원리 해가지고 내가 지표면에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선에 가속하는 우주선에서 내가 서 있을 때 동일하게 우리가 느끼는데 그걸 이제 등가 원리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화면에 중요한 거는 우주선이 가속 운동 중에는 영위의 시간 흐름 속도와 공간 크기가 영위의 세계의 비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계속 바뀌어간다. 이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중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때 빠뜨린 추가 내용이 있다면 얘기를 빠뜨렸는데, 우주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가속 운동을 하면 분산을 해서 가속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분사를 끄면 그 최종 속도 V로 우주선은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 말은 뭐냐면, 요 말이요. 우주선이 이제 이 구간에서는 여기가 정지해 있다가 그 분사를 해가지고 가속 운동을 싹 해가지고 여기서 딱 끈 거예요. 끄면은 이제 이 순간의 속도로 이제 직선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말이 뭐냐면은 또 가속 운동 중에 이미 가속 운동 중에 얘가 영희가 타고 있다 그러면 영희의 어떤 이 세계의 비트 속도가 일정하게 3 곱하기 10의 80 메타퍼세크로 일정하게 요 시간과 요 우주선의 시간과 공간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이게 배속도 C가 어떤 시간분의 거리인데, 얘가 가속 운동 중에는 이 가속 운동의 이 순간의 우주선의 어떤 비속도를 일정하게 하도록 요 시간하고 공간, 거리를 갖다가 계속 바꿔간다는 얘기예요. 바꿔가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이쪽으로 쏠리는 힘이 생긴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우주선 로켓을 분사를 정지한 순간부터는 등속 직선 운동인데, 그때의 시간과 공간은 바로 전 시간에 했던, 전 PPT에서 했던 거, 요 시간하고, 이게 계속 우주선이 빨라지면 이제 시간이 점점 이제 느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느려지다가 공간도 계속 압축되다가 얘가 분사를 딱 끄는 순간 요 시간하고 그때의 거리로 이렇게 딱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저번에 좀 내가 빠뜨려서 다시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운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휘어진 시공간의 좌표계를 이제 표시를 요게 한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좌표계라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 직각좌표계에서의 단위 벡터가 요 휘어진 시공간의 좌표계에서는 공변기저하고 반변기저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매트릭 텐서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매트릭 텐서는 바로 이벤트 A와 이벤트 B 사이의 어떤 기저 벡터 간의 관계로서 이제 주어진 시공간을 이제 표시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표시한 게 바로 이런 형태로 되는데, 요 DS는 이벤트 A에서 본 DS고, 요 DS는 이벤트 B에서 본 DS의 벡터 곱으로 이런 시공간의 어떤 시공간 구조를 갖다가 표현하는 게 바로 매트릭 텐서인데,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요거, 요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를 그 뽑는 데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어떤 4차원의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해 가지고 나온 거고, 그, 요거는, 요 밑에는 이제 그,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 매트릭 텐서의 개념 가지고, 이렇게 뽑은 게 이제 이거라고, 이렇게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계속 그걸 하는데,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으신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 질문할 거 있어요? 예, 예. UDS요?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이벤트 A에서 본 얘놈하고 이놈하고는 그 인접한 거예요. 굉장히 그 인접한 좌표계예요. 그래서 같은 DS인데 요 DS를 요 기저 벡터 있잖아요. 공변 기저, 반변 기저 가지고 표시를 하고 한 DS하고 그 DS가 이 DS고 그 다음에 이벤트 B에 이런 공변 기저 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G1 다시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 기저 가지고 요 DS를 표시한 게 바로 요 DS예요. 그래서 요 DS는 이벤트 B에서 본 DS고 요 DS는 이벤트 A에서 본 DS예요. 그래서 그걸 벡터 곱하면 바로 요 이벤트 A, I 국수좌표계는 저번 시간에 모멘털리 코어 무빙 레퍼런스 프레임을 제가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이런 기저 벡터와 그 다음에 이벤트 B 제2국수좌표계의 어떤 기저 벡터 간의 어떤 관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보면은 요거는 I 국수좌표계의 시간 성분의 어떤 공변기저고 G0 다시는 제2국수좌표계의 공변기저의 시간 성분이거든요. 다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벡터의 어떤 곱으로 관계해가지고 매트릭 텐서를 그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직각좌표계에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면 여기 보면은 이벤트 C하고 이벤트 D가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죠. 이벤트 C에서 봤을 때 DS를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D에서 DS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 DS의 벡터 곱을 하면은 바로 요놈하고 이벤트 C하고 이벤트 D는 어떤 같은 기저를 쓰잖아요. 같은 그 IJK를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이 되고 그걸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가 나온다까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바로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중력을 갖다가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중력이라는 거는 여기 지구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위에 C 공간하고 밑에 C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좀 덜 휘어져 있고
얘는 더 이어져 있는 거에 가지고, 덜 이어진 데서 더 이어진 데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력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이시죠, 이거? 네. 그래서 GI는 뭐냐면, 아까 요 GI는 그 I 국소좌표계의 공변 기저벡터를 한꺼번에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첨자 밑에 있는 거 G1 요놈, 그 다음에 G2 요놈, G3 요놈, 그 다음에 G0 밑에 있는 요놈, 요놈을 한꺼번에 GI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GI를 갖다가, 그러니까 I 국소좌표계의 공변 기저벡터를 밑에 여기 요거는 그 제2 국소좌표계에서 본 거예요. 봤을 때 얘가 그 얼마나 바뀌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제2 국소좌표는 여기잖아요. 얘에서 요 공변 기저들을 한번 본 거예요. 얼마나 변하나. 그 말은 뭐냐면, 그 밑에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U 원축의 공변기저 G1하고, 그 다음에 제2국소좌표계 U-원축의 공변기저하고, 요 기저하고 요 기저는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저가 살짝 다르거든요. 기저보다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저가 달라지는 말이죠. 근데 이게 요놈하고 요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국소좌표계에서 요놈을 얼마나 봤다는 거는 결국에는 요 공변기저에서 요 공변기저를 뺐다는 그 차이가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의 의미는 바로 요 G0에서 G0 다시 뺀 거, G1 이거, 그다음 G2에서 G2 다시를 뺀 거, 요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어떤 요놈에서 요놈을 빼면 차이 벡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이 벡터를 이제 표시를 하기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I 국소좌표계의 GI 기저를 라운드 U 제6국소좌표계 보면 그 차이 벡터가 생기는데, 그 차이 벡터의 어떤 기저 벡터를 그 BK라고 두고, 그 다음에 그 개수를 갖다가 large BK라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 벡터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쓰지 않고 large BK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이 기저 벡터 BK의 어떤 개수라는 걸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 I 국소좌표계와 J 국소좌표의 어떤 차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large BK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그 크리스토펠이라고 이렇게 이걸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이고. 거기서 여기 보면 라지 BK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다시 풀었으면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저벡터 BK의 어떤 성분들에다가 그 다음에 앞에 개수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근데 보면은 이제 요거 BK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요거는 I국수좌표계의 기저벡터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J국수좌표계의 기저벡터인데 요놈 이벤트 A하고 이벤트 B의 또 어느 임의의 점을 갖다가 K국수좌표계라고 새로 휘어진 좌표계를 새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좌표계로 다시 이걸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I국수좌표계, J국수좌표계, 그다음에 K국수좌표계의 기저 BK를 세 개의 좌표계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K국수좌표계로 이제 그 기저를 써가지고 표시를 하면 벡터가 총 16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휘어진 좌표계에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써먹으려면 다시 요 직각 좌표계에서 봤을 때의 요 각각 요 벡터 있잖아요. 요 벡터를 다시 요것도 벡터잖아요. 일종의 벡터들을 요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 IJK 이거 우리가 익숙한 좌표계거든요. 그 익숙한 좌표계로 다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요거를 요 직각 좌표계에서 봤을 때의 어떤 요 놈을 E0, E1, E2, E3는 직각 좌표계의 단위 벡터들이거든요. 그래서 E1은 I죠. I. 그 다음에 E2는 J, E3는 K.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벡터를 직각 좌표계로 표현하면 다시 이렇게 4개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요 16개를 다시 직각 좌표계로 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총 64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있잖아요. 개수들이 이제 64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64개의 개수들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값을 다 구하면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식들로 이렇게 뽑아지게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요 K 국수좌표계로 I 국수좌표계, J 국수좌표계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노는 거를 거기서 어떤 수학적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아까 저번 시간에 했던 텐서죠. 텐서 휘어진 시공간을 이제 표현한 수학이 텐서인데 텐서 가지고 I 국수좌표계, J 국수좌표계, K 국수좌표계의 어떤 관계를 수학적으로 막 푼 다음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미 있게 그런 식의 어떤 의미를 알려면 이러한 직각 좌표계에 어떤 써서 개수들을 일일이 다 구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구해줘봐야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에 이제 10장을 보세요. 10장. 10장이 이제
비회전 구형 물체의 매트릭 텐서를 이렇게 구하는 어떤 그 풀이 과정입니다. 그거 보면은 그 다음에 11장에는 수성의 근일점 이동 구하기도 있고 12장에 뭐 태양 부근의 비트임 각도 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성의 근일점 이동은 100년에 뭐 43초씩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태양 비군의 비트힘 각도도 구할 때 1.75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요 각각의 어떤 직각 좌표계로 표시된 64개의 어떤 개수들을 일일이 다 구해줘야 돼요. 구해줘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수성의 근일점 이동이라든가 뭐 1.75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뭘 하나 알려면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요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 그걸 설명하려면 64개의 어떤 개수들을 다 구해줘야 돼요. 그래야 어떤 우리가 의미 있는 값들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중력을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아까 타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떤 I국수좌표계의 기저벡터를 갖다가 제2국수좌표계에 봤을 때 얼마나 변하는가를 이제 따져준 거죠. 근데 이거는 중력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뭐냐면, I 구수좌표계에 어떤 임의의 벡터 A가 있어요. 휘어진 시공간 좌표상에서.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제2 구수좌표계에서 봤을 때, 얘가 또 얼마나 바뀌는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A 벡터는 건 이제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어떤 전기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어떤 벡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어떤 보드카 저기 펜 어떤 딱딱한 것도 벡터잖아요. 이런 걸 수도 있다고요. 요 A 벡터에 해당되는 게. 그러면 이제 제2구수자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바뀌나 이거를 이제 따져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요 A 벡터를 그대로 제2구수자표기로 어떤 그 평행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하면 얘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기장 같은 경우는 요 포인트에서 이만했어. 그러면 바로 인접한 포인트에서는 전기장이 이제 분포가 있다 보니까 크기가 달라지죠. 이게. 응? 전기장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하고 그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포인트마다. 응? 그런 전기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따져줘야 되는 게 바로 이 기저 벡터들. 기저 벡터들이 바뀐단 말이죠. 어떤 기저 벡터들이 바뀐 거에 대한 것도 한번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식이 바로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 벡터를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여기서 표시해 줬잖아요. 어떤 A 벡터를 표시할 때 그 기저를 공백 기저를 쓰고 그 개수를 써서 이런 식으로 벡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똑같이 요 A 벡터도
어떤 이렇게 한꺼번에 I 국수적 별개의 기저, GI를 쓰고, 그 다음에 앞에 그 개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제 얘를 넣은 거예요. 넣어서 이제 얘를 풀면, 이 부분.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그 A 벡터의 어떤 변화량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기장이 이 포인트에서 이만하고 인접한 포인트에서 바뀌잖아요. 그런 바뀐 거에 대한 거를 얘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평평 시공간 직각좌표계에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미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가면 전기장이 살짝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미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뒤에는 바로 요 기저가 이제 인접하게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기저가 바뀌기 때문에 그 기저의 변화량을 갖다가 한번 따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요 제2국수좌표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바뀌는가를 이제 따져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요 A 벡터가 평행이동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얼마나 바뀌냐를 보는데 A 벡터 자체의 어떤 변화량 요놈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변 기저가 바뀌니까 그 공변 기저 바뀐 양을 갖다가 만까지 따져줘야 전체적인 어떤 변화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기저까지 바뀌는 것까지 따져주는 미분을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공변 미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 벡터가 만약에 안 바뀐 경우에 미분을 우리가 하는 쓰는 미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공변 기저를 보통 이제 책에 보면 공변 기저를 어떻게 쓰냐면 라운드 U, J, 라운드 A 벡터 했을 때 보통 책에 보면 이걸 어떻게 쓰냐면 공변 요렇게 해가지고 D인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요? 선생님 공변기 책에 어떻게 표시하나? 이렇게 표시하나? 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요. 공변 미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책에는 그렇게 표시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기저가 계속 바뀌는 것도 시공간이 휘어진 시공간을 설명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 책에서는 공변 기저를 따로 기호를 쓰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미분 기호를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있는 미분들은 다 공변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책에 있는 미분들은 항상 이게 뒤에가 기저까지 바뀐 거에 대한 어떤 미분이 이제 다 붙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요거 보세요. 요거. 여기 보면 라운드 GI분의 라운드 UJ. 요거는 앞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왜 안 넘어가? 저기 못 떴는가 본데? 잠깐만요. 좀 꺼주실래요? 안 넘어가네. 화면에 뭐가 떠 있어서 그래요. 화면에 뭐가 떠 있어서.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응? 넘어갔어? 그래서 아까 요거는 바로 이전에 설명한 거잖아요.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 크리스토펠의 어떤 K 기적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대로 쓴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L 국수좌표계라는 걸 이렇게 다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펠을 다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래서 국수좌표계라는 거는 여기 I 국수좌표계, J 국수좌표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 점을 K 국수좌표계라고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L 국수좌표계. 그래서 I 국수좌표계, J 국수좌표계,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우리가 편한 대로 다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편한 대로 우리는 요거를 바뀌었을 때 L 국수좌표계로 잡은 거예요. 여기 L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표시하면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는 아까 내가 전기장에 대해서 예를 든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펜의 벡터를 갖다가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펜은 어때요? 이 포인트에서 평행이동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펜의 크기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간다고 해가지고 크기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평행이동 했을 때.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갈 때. 그래서 이 펜의 어떤 딱딱한 것 같은 경우, 벡터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을 하면 요 첫 번째 요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대로 가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로예요, 제로. 첫 번째 항은 제로가 되고, 요거는. 그 다음에 얘가 가면 기저 벡터가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기저 벡터가 바뀐 것 때문에 살짝 틀어진단 말이죠. 첫 번째 요 항목에서는 바뀐 게 없지만 얘가 여기에서 제주국수 평행이동 하면 요 기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 벡터가 살짝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요건 0이지만 요게 살아남는 거예요. 공변 미분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진 좌표계에서 공변 미분에서는 그 뒤쪽에 요게 이제 살아남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공변 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뭐냐면 이건 어떤 그 속도 V 벡터를 갖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속도의 V 벡터는 뭐냐면 요 I 국수좌표계의 어떤 임의의 어떤 공이 요 미소 인터벌 DS의 어떤 접선 방향으로 초기 속도 V로 가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기 속도 V는 다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요거를 갖다가 I 국수좌표계의 공분 기저를 써가지고 표시하면 이런 식이 되죠. 요거는 이제 개수고, 속도 어떤 개수가 되고, 그거를 다시 요 V0를 이제 다시 어떤 접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V0는 이런 식으로, V1은 이런 식으로, V2는 이런 식으로, V3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DS 방향에 어쩜 접선 방향으로 제가 공을 초기 속도 V로 던진다는 거죠. 던진 상황을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요거를 표시하면 요거는 다시 이런 식으로 합치면, 이걸 다 합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ds 동안에 어떤 v 이 속도가
어떻게 표시가 되나를 이제 이렇게 쓴 게 바로 요겁니다. 이게 ds 동안에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 ds분의 dv가 그거고. 그 다음에 ds 동안에 이걸 다시 요 v에다가, VIGR을 넣으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어떻게 돼요? 요 기저 벡터 입장에서의 어떤 VI의 어떤 변화량을 표시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요 기저 벡터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변화를 갖다가, 같이 따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DGI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DGI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요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 요게 뭐냐면, 좌표계가 여기에 이 축을 갖다가 GI라고 놓을게요. GI. 그 다음에, 요 축을 UJ라고 내가 놓겠습니다. UJ. 그래서 어떤 이런 GI와 관계 변화가 이런 식으로 됐다고 했을 때, 요거는, 요거. 앞에 라운드 GI면 라운드 UJ는 뭔 말이냐면, 이모의 포인트에서의 어떤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바로, 라운드 GI의 라운드 UJ죠. 요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에다가 DUJ를 곱했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의 어떤 미수 변화량 여기를 DUJ라고 하면, 이게 요 기울기에다가 DUJ를 곱하면 바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값이. 이게 바로 DGI가 되는 거죠. 이게 요 기울기에다가 미소 변화량을 곱하면 바로 DJ가 나옵니다. 요게 바로 DGI가 되죠. 그래서 DGI가 이렇게 나온 건데, DGI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DGI에다가 넣으면 바로 여기 되죠, 여기. 여기에다가 요걸 넣었다 이거죠, 요걸. 넣으면은 바로 요게 됩니다, 요게. 맞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근데 요거는 또 뭐예요? 요거 GI분의 요거 UJ는 뭡니까? 요거는 앞에 얘기했던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요거. 그래서 요거는 저 어떤 다시 L 구조표에서 크리스펠이 나오고 여기가 된 거고요. 네, VI는 VI로 왔고 그다음에 DSU는 이거 왔어요. 근데 이제 VI는 또 뭐예요? VI는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놈은 어떤 I 국수좌표 외에 기재벡터를 썼어요. 잘 보시나요, 이거? 잘 보이시죠,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크리스토펠이 해가지고 L 국수좌표 외에 기재를 썼단 말이죠, 이거는. 근데 밑에 시계에 보는 것처럼 기재벡터를 좀 통일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꼼수를 쓴 게 바로 이거예요. 요 L 국수좌표계를 그 입장을 바꿔버리는 거야. 요 I 국수좌표계하고 L 국수좌표계 입장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L 국수좌표계에서 이거였어. 그 다음에 이거를 I 국수좌표계에 보니까 또 약간 다르게 보여. 그래서 요 L과 요 I를 보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야. 바꿔도 요 전체적인 어떤 양은 그대로단 말이야, 그대로. 내 일반 상승률 이게 중요한데 어떤 현상이 있어. 이게 뭐야, 리모컨이라고 하면 리모컨을 여기서 보나,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이렇게 보나. 얘는 리모컨이란 말이에요. 얘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여기서 보면 모양이 살짝 바뀌게 보일 뿐, 여기서 보면 딱 모양이 다르게 보일 뿐, 얘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 L 국수좌표계에서 이걸 본 건데 기재벡터가 GL이니까 요 기재벡터를 I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I 국수좌표계 입장에서 이걸 본다는 거야. 그래도 이 본질적인 건 안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L하고 I를 바꿔도 똑같다는 변하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양 V I 크리스펠 L의 I J 그다음에 G 기재벡터 GL인데 요 L하고 L을 갖다가 I하고 바꿔도 요 자체 양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그 얘기 설명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야. L하고 I를. 그러면 V L 그 다음에 크리스펠 L J 그 다음에 여기는 I가 되죠. 그래서 이게 I가 되고 G I 이렇게 돼도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값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GL로 이제 묶을 수가 있잖아요. GL로 묶어가지고 한 게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DS분의 DV는 뭐예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꽁이라고 했잖아요. 꽁이 여기서는 던졌는데
여기서 빨랐다가, 처음에 빨랐다가 여기 도착할 때는 좀 늦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는 처음에 늦었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좀 빨라. 그런 거를 얘가 이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은 뭐냐면, 자, 이게 꽁이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네. 내가 처음에 빨리 내가 속도를 줬어. 내가 속도를 줬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전자기력을 갖다가 이 물체에 줬다는 거고, 내가 속도가 빨라지고, 이게 로켓가 분사를 해가지고 빨라지는 거. 그런 상황. 가속의 상황이죠. 가속의 상황. 또는 로켓가 가다가 역분사해가지고 정지할 때 어떻게 해요? 빨랐다가 늦어지잖아. 그리고 가속의 상황을 갖다가 다 설명하는 게 바로 어떤 DSDV의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초기 속도가 V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그 힘을 안 준 거야. 초기 속도 V가 있는데 힘을 안 줬어. 예를 들어서 내가 던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던지면 얘는 초기 속도 V로 커브를 해가지고 뚝 떨어졌단 말이죠. 이 상황은 뭐냐면 처음에 내가 여기다가 이 휴지 뭉치에 손하고 내가 뭐 전자기력이죠. 전자기력으로 얘에다가 힘을 준 거야. 주어가지고 초기 속도 V를 만든 거야. 만들고 내가 손을 뗀 순간부터는 얘는 전자기력이 작용한 게 없어요. 외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던졌다가 놓은 순간부터 얘는 외력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여기서 외력은 그 중력을 제외한 겁니다. 여기서 외력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자기력이고요. 전자기력하고 양력하고 강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력은. 여기서 중력은 내가 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상황인데,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던졌단 말이죠. 던지고 손 놓은 순간부터 애는 외력이 없는 운동이에요. 중력은 제외하고 외력이 없는 운동이란 말이죠. 그 외력이 없는 운동이라는 거는 요 DSDV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선이 뒤에 로켓을 분사해서 빨라지거나 아니면 역분사해서 늦어지거나 한 거는 어떤 외력이 작용한 거고, 내가 이거를 던질 때 손을 놓은 순간부터에는 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처음에 분사를 쭉 하다가 얘를 딱 끈 순간에 어떤 속도 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됐을 때는 더 이상 외력이 없기 때문에 얘가 초기속도 V로 진행을 하더라도 처음과 끝의 속도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DSDV는 제로라는 거예요.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제로면 요게 제로가 되죠. 요게 제로이어야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온 건데, 요걸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지호제식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중력은 왜 여기서 네 가지 힘이 있는데 중력은 왜 뺐냐? 이게 중력은 좀 성향이 좀 달라서 그래요. 중력은 우리가 이제 버스가 출발할 때 우리가 몸이 뒤로 젖혀지잖아요. 누가 날 민 건 아니거든. 응? 버스가 출발할 때 내가 뒤로 젖혀진단 말이야. 누가 나를 힘으로 팔 가지고 나를 민 건 아니야. 물리적으로 민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력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이거를 어떤 물체를 민 거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중력은 어떤 가상의 힘이에요, 가상의 힘. 근데 전자기력이나 양력, 강력은 진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중력을 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지오대식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의미를 좀 의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식에서 요거는, 요가 I가 붙어 있잖아요. 그 I 국수좌표계 입장에서의 어떤 가속도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 뒤의 항. 뒤의 항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요 기조 벡터가 바뀌어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이게. 요 기조 벡터가 바뀜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가 바로 이 두 번째 항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기저 벡터가 안 바뀐 상황을 따져보면, 안 바뀐 상황은 뭐예요? 직각다표계잖아요? 얘도 직각다표계, 얘도 직각다표계야. 그러면 요 기저하고 요 기저가 같아.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거든요. 요 기저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빼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다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요 크리스토펠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직각좌표계에서의 어떤 그 크리스토펠은 제로거든요, 얘가. 제로니까 이게 제로인 거야, 이게. 그러면은 요 항이 가속도가 제로라는 거죠. 그럼 가속도가 제로인 운동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죠.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요거는 뒤에 놈은 어떤 시공간 휘어져서 나타나는 어떤 그 힘이고 어떤 방향을 바꾸는 거죠. 얘가 있다는 얘기는 만약에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면 요 크리스토펠의 어떤 값이 있잖아요. 요 기저하고 기저가 다르니까 요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봐. 그러면 어떤 아이구스타 입장에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던지잖아요. 이 상황을 설명할게. 내가 던졌어. 내가 이렇게 커브로 때렸단 말이야. 그거는 얘가 살아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구 표면에는 시간과 공간이 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 상황에서는 얘가 지금 값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력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던졌을 때,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커브 운동을 하는 거는 요것 때문에, 요 황 때문에 얘가 이렇게 커브 운동을 하는데, 얘 입장에서는 속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요 DS, DV가 제로여야 되거든. 왜냐하면 외래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유낙하 운동할 때 떨어질 때 내가 선 놓는 순간에는 얘는 초기속도 0으로 해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9.8m/s 이렇게 떨어지지만 요 휴지 뭉치 입장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더 크게 이제 우리 태양계로 나가면 여기 태양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이 지구재식 방정식 가지고 설명을 하면 태양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시공간이 확 켜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지구에는 어떤 그 외력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가 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공간에 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초장 30km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던졌을 때 얘가 이렇게 커브를 그리는 거하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얘는 초기속도 30km, 지구 입장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건 운동을 하는 거는 태양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져 가지고 요 항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이 이제 그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이제 어떤 그 동일하게 요 식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빛도. 그래서 만약에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이제 그 30km로 초당 가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빛을 레이저 이렇게 아까 레이저 요거를 이제 여기서 쐈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레이저는 지구는 태양에서 시공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저는 알다시피 그냥 요 음악을 쭉 직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빛도 지구도 다 이 식을 따라서 궤적을 그린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상황은 탄약이 다른 거야. 레이저 빛은 그냥 쭉 직진해버리고 지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 주기를 돌게 된다고. 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 속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얘는 초당 30km 가지만 빛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크로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속도 차이 때문에 동일한 상황인데 어떤 운동의 어떤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르게 설명하면
그래, 등가 원리로 이제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이 우주선이 있는데 얘가 분사를 해가지고 9.8 메타/세컨드 자석으로 지금 가속 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하나는 아까 내가 이게 휴지 뭉치를 것처럼 하나는 내가 이렇게 던졌어. 이렇게 던지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지죠. 이런 운동을 하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또 내가 여기서 레이저 비트를 이렇게 쐈어. 그러면 얘는 그냥 쭉 직진하거든. 동일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던지고 이걸 한 거 동일한 건데. 근데 빛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직진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얘는 9.8 메타/세컨드 자스에 비하면 이 초기 속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낮아가지고 얘는 이 가속도를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버리죠. 이렇게 휙 휘었는데 얘는 빛 같은 경우, 레이저 빛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컨드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얘하고 어떤 이 지오제식 방정식을 따라가는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이게 동일하게 이제 궤적을 그리는 건데 지오제식 방식 따라서 얘도 9.8 메타/세컨드 대상이면 얘도 이게 우주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얘도 가다 보면은 밑으로 살짝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얘도 살짝 휘어지는 그리고 얘는 바로 툭 떨어지고. 그거는 이 초기 속도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에서는 거의 이게 직선처럼 느끼지만은 만약에 태양 표면 같은 경우는 이거 중력 가속도가 247인가? 맞나요? 모르죠? 태양 표면의 중력 가속도. 247, 237인가 돼요. 247 메타/세컨드 자석이거든요. 태양 표면은 엄청나게 중력 가속도가 세거든. 이 상황에서는 동일하게 실험을 해보면 이 휴지 뭉치는 그냥 툭 떨어져 볼 거예요, 아마. 커브 굴동을 안 그려. 그냥 바로 그냥 자연낙하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빛 같은 경우는 태양 정도의 어떤 중력 가속도에서는 이건 측정이 가능해요. 이게 옆으로 확장을 안 해도 얘는 여기서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면은 바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바로 살짝 휘어요. 그게 바로 요 어떤 평행 라인하고 재보면은 그게 1.75초라는 얘기예요. 태양 같은 경우는 1.75초가 바로 눈앞에서 현장에서 측정이 됩니다. 이게 휘어지는 게. 그래서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물질하고 에너지들은 다 이러한 만약에 외력이 없으면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그런 파편을 받지 않는 모든 외력이 없는 물체의 운동들은 다 비포함해가지고 다 이런 지오대식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로를 다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오대식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장
다음 장은 이제 그 리만 공률 텐서인데 좀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네, 10분만 쉬겠습니다. 만 쳤다가 예.